아이나 싶으면 빨리 내치고요. 정말 내 사람 대신 앞으로 끌어당기고 너네 여기 가 있어? 넌 들어와 이쪽으로 내 안으로. 얘 아닌 거 같네, 나가 이러면서 인간관계 정리정돈을 잘하고 살기 때문에 머리가 깨끗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고민의 구로는 인간관계 말이 있거든요. 책을 읽으면서 스트레스가 풀리죠. 영화라든가 유튜버 같은 영상 매체들도 좋긴 한데 책이 스트레스를 푸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논문을 본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책에 인터액티브한 주도적인 게 들어가잖아요. 영상 매체는 원디렉션이죠. 그냥 일방적으로. 작가님은 정신과 전문의이기도 하지만 한 아이 엄마이기도 하시잖아요. 엄마로서 자존감 문제를 겪은 적이 있는지, 실패감을 느낀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이가 유치원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5, 6, 7세 보내잖아요. 5살 때 보냈는데 적응을 좀 힘들어하는 거예요. 좀 많이 힘들어했어요. 가는 것도 힘들어하고 안 가겠다 떼쓰고, 저는 직장을 가야 되니까 무조건 애를 유치원에 보내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애가 울고 이러니까는 가슴이 아픈데 막 윽박 지르면서 빨리 가야 돼 막 떼놓고 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이게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그땐 좀 가슴 아픈 기억으로 좀 남아있어요. 이거를 좀 넘어서 죄책감을 가진 게, 애가 이러는 게 나를 닮았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저 또한 불안도가 높고 말을 안 하는, 낯설은 걸 힘들어하고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많이 노력을 해갖고서는 사회화가 된 케이스이긴 한데요. 어렸을 때는 정말 수줍고 정말 불안도 높고 정말 내성적인 그런 아이였는데, 아이가 그런 부분을 닮은 거예요. 제가 싫어하는 저의 단점을요. 남편은 전혀 안 그런 사람이고, 그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뭐 유전적으로 이런 안 좋은 면을 물려줬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는 죄책감 가지면서, 그때 아이 유치원 적응 문제에 뭐 미안함과 죄책감과,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엄마로서 자존감이 낮아졌다라고 느끼셨을 때 어떻게 회복을 하셨나요? 자존감 회복 노하우나 마음가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운동이랑 책이요. 그러니까 사실 운동은 굉장히 좋거든요. 많이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실천을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동은 우울증 예방 차원에서 정신과 약만큼의 동등한 효과를 가졌다라는 논문 결과도 있고요. 치매 예방이나 인지기능 면에서도 운동이 큰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역시 저 또한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편인데, 요거 운동 좀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뭐 굉장히 머리 복잡한데 뭐 수영을 1시간 했다. 그럼 수영할 때 아무 생각 안 나거든요. 그냥 한 20바퀴 돌아야지. 20바퀴 언제 되나? 대신 15바퀴 돌았구나. 나오면 또 개운하잖아요. 스트레스를 풀게 되는 호르몬도 나오게 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운동 많이 권하고요. 실제로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또 책 읽는 것도 좋아하는데, 책을 읽으면서 스트레스가 풀리죠. 뭐 영화라든가 뭐 다 좋긴 한데, 영화라든가 유튜버 같은 영상 매체들도 좋긴 한데 책이 스트레스를 푸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논문을 본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책에 인터액티브한 주도적인 게 들어가잖아요. 영상 매체는 원디렉션이죠. 그냥 일방적으로 듣게 되고 보게 되는데, 책은 뭔가 저자의 의도를 파악을 하면서 적극적인 어떤 주도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하고, 전 요 말을 저한테는 딱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운동이랑 책이에요. 이런 나만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뭔가 마음이 힘들고 뭐 그럴 때 책과 운동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고요. 두 번째가 인간관계 정리정돈 잘합니다. 어느 편집자분이 오셔서 어떻게 이렇게 책도 쓰시고 병원도 운영하시고 기타 다른 활동들을 하시느냐 여쭤본 적이 있거든요. 제 대답은 딱 그거였어요. 딴 복은 없는데 인복은 많아서 제 머리를 괴롭히는 인간이 없습니다라고. 시댁 문제라든가 남편 문제라든가 뭐 친구 문제라든가 친정 문제, 감사하게도 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고요.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네요. 태어나면서 온 가족이기 때문에. 근데 기타 어찌할 수 있는 친구 관계라든가 이런 면에서 정리정돈 잘합니다. 아이나 싶으면 빨리 내치고요. 정말 내 사람 대신 앞으로 끌어당기고 너네 여기 가 있어? 넌 들어와 이쪽으로 내 안으로. 얘 아닌 거 같네, 나가 이러면서 인간관계 정리정돈을 잘하고 살기 때문에 머리가 깨끗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고민의 구로는 인간관계 말이 있거든요. 인간관계만 잘해도 내가 머리가 비워지고 뭔가를 새롭게 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세 번째로는 뭔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치열하게 그거를 그 순간 딱 고민을 해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당시 상황, 저 사람이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나는 왜 이렇게 했을까? 라는 거를 정말 치열하게 생각을 골똘하게 해요. 내 감정이 뭐였고, 근데 그 감정이 꼭 옳진 않을 때 있어요. 나의 열등감이라든가 이런 게 딱 투사가 돼서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막 그 사람 무시한 적이 없는데 사람이 뭔가 나의 핫버튼이 건드려지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 번은 치열하게 고민하고 정리정돈을 해서요. 빨리 저만의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버려요. 이걸 다시 또 끌고 와서 곱씹고 막 이러진 않고 아예 어떤 상황이 생기면 딱 판을 까서 치열하게 고민을 한 다음에 이제는 디엔드를 한다는 거죠. 바로 이런 방법으로 저희 멘탈 관리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엄마의 자존감을 되찾는 연습 중 하나로 나만의 세계를 만들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엄마에게 자신만의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시간적, 물리적 제약으로 자신만의 공간을 갖기 어려운 엄마들이 일상에서 어떻게 나만의 세계를 마련하고 자신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지, 그러니까 자신만의 공간을 갖는다는 것은 나의 삶의 주도성을 갖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전공의 시절에는 저희가 이렇게 큰 방에서 여러 명이 같이 있었거든요. 8명, 한년째 3명 있는 과는 12명이 되겠죠. 저희가 같은 공간에서 썼단 말이에요. 그렇게 4, 5년을 지냈었는데 전문의가 되니까 제 방이 생긴 거예요. 크진 않습니다. 쬐꼬만 방이긴 한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에서 나름 꾸미는 거죠. 이제는 병원 공간이긴 한데, 그래도 아로마도 갖다 놓고, 원래 그 정신과 의사들이 가족사진 이런 거 가져다 놓지 말라라고,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프라이빗한 내용이 드러나게 하지 말아라 라고 배우긴 하는데, 인간이 배운 대로 하고 사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가족사진 갖다가 전시해놓고 좋더라고요. 나만의 공간이 있다는 얘기는 그 공간이 나한테 휴식의 공간, 힐링의 공간이기도 하고 나의 주도성의 공간이기도 하고 뭔가 내가 내 공간을 가질 만한 위치, 자격, 노력해서 얻어냈다라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참 좋았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서 엄마들 중에 자기 방 갖고 있는 분 없으실 거예요. 대한민국의 아파트라는 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방 3개 있으면 하나 안방, 방 2개 중에 하나는 아들, 딸 있으면 아들방, 딸방, 자식이 하나면은 나머지 방 하나가 엄마 방으로는 안 갈 것 같아요. 드레스룸이나 아빠 서재나 이런 방으로 가지 엄마 방으로는 안 가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공간을 가진 게 여러 장점이 있는데 우리 엄마들은 공간이 없이 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나만의 공간을 만약에 여건이 돼서 가질 수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그 공간에 대한 얘기를 썼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방이 3개면은 안방 그리고 아들방 딸방 이러면 나만의 공간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 그럼 내 공간은 어디란 말이냐 라고 질문하실 것 같아요. 제가 책에서는 안방과 연결된 드레스룸을 자신만의 공간으로 꾸민 분 얘기를 예로 들었는데요. 이것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드레스룸이 없는 집도 있고 그거를 나만의 공간으로 꾸미기 어려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작은 공간을 나만의 예쁜 포토존 같은 느낌으로 좀 해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음에 드는 아로마도 갖다 놓고 예쁜 장신구도 갖다 놓고 그 공간 침대 옆에 협탁이 될 수도 있고 화장대가 될 수도 있고 좀 작지만 나만의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내가 좋아하는 뭔가를 꾸미는 요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공간이라는 게 주로 물리적 공간을 얘기했는데 시간적 공간도 중요합니다. 4시간 1에서 10 정도의 강도로 일을 하고 사는 게 엄마잖아요. 특히 갓난아이를 육아하는 엄마들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 남편이나 혹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잠깐 짬을 내 갖고서는 그 시간을 줘도 너무 좋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기 키울 때 혼자 가서 영화 보고 올 때 있고요. 그리고 혼자 가서 커피숍 가서 케이크랑 차 마시면서 한 2시간 쉬었다 올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적인 공간도 좀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거 가끔 저도 쓰는 방법인데 택시 탈 때 가끔 기사님이 말 붙일 때 있잖아요. 특히 좀 오래 가거나 좀 피곤해서 쉬고 싶어 그러면은 아이팟 꼭 양쪽 귀에 사실은 아이팟에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나 아이팟 꽂았어. 그러니 약간의 무언의 그 메시지죠. 그러니까 저한테 말 걸지 말아주세요 라는. 그래서 엄마들 또한 헤드셋이나 이런 거를 끼고 있으면 나름의 약속인 거죠.
그 시간에는 나한테 말 걸지 좀 말아줄래? 모든 차단이 되는 이런 것도 소소하게 그 상황에 맞게 좀 만드셔도 되고요. 뭐 이것저것 다 힘들 수 있어요. 아기가 너무 어리거나 아니면 여건이 안 되거나 그런 분들한테 정말 좀 뼈 때리는 말씀을 드리면요. 집 정리 좀 잘합시다. 왜냐면 우리 상담 리얼리티 프로그램 가끔 있잖아요. 뭐 결혼지옥이나 고딩 온빠 어떤 집 보면 정말 집 정리가 안 돼 있는 집 있잖아요. 부부간에 어떤 문제가 있고 둘이 싸우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저거를 갖다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제가 그 50m짜리 쓰레기봉탄 20개 사갖고 가서 그냥 싹 다 버리고 그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만큼 정리되지 않은 공간은 신경을 뽑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 정리를 잘하면요. 꼭 나만의 공간이 없더라도 나만의 공간이 돼요. 휴식을 할 수 있는 깨끗한 식탁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차를 마시며 노트북을 하시면은 나만의 공간 아니겠습니까? 뭐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는 뭐 소파 정리된 거기서 누워서 혹은 앉아서 유튜브를 보면은 또 나만의 공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라고 책에는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먼저 하셔야 되고 또 만약 이게 안 될 경우 하셔야 되는 게 집안의 정리정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언제 어디서도 그 정리된 공간은 나만의 공간으로 그 순간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